진지하게 삼성전자 실적들을 파헤쳐봤다면요. 지금부터는 조금 종목에 대해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더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파헤쳐보죠.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금요일을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공개할 네 박자 종목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중국 환경규제 강화 수혜주 부각되고 있다.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항상 뜻밖의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 알코올, 저는 에탄올 딱 이런 거 생각나는데 이 기업에 주목하신 이유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많이 싸다라는 거고요. 저평가돼 그렇죠. 있다. 네. 저평가라는 거는 분명히 좀 오늘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릴 것 같고 그나마 좀 이슈를 꼽자면 일단 중국 환경 규제가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가 동사의 좀 수혜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미 조금 없지 않아 이따 잠시 후에 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5월 달에도 중국 환경 규제에 관련된 테마로 묶이면서 좀 상승이 나오긴 했었는데 오로지 좀 테마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기업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 가지고 왔고요. 중국에서 이제 환경 규제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죠, 작년도부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디에 이제 동사의 좀 수혜로 이어졌냐면 일단 석탄 수요 자체가 이제 줄기 시작했고요. 반사적으로 이제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었는데 동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주요 이제 순수 지금 원재료를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초산 자체가 LNG 쪽에 이제 원재료로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제 제품 가격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느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갔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출도 올라가고 마진율까지도 기존에 있었던 이제 원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율까지도 좋아지게 되는 부분이 이따 잠시 후에 또 실적에서 아마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알코올 사업부가 정확히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지금 네 박자 종목 시간 좀 이렇게 올려주는데 저희 기대치에 부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알코올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좀 이제 한국 알코올이 어떤 제품들을 주로 이제 생산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전방 산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져 있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또 포커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잠시 후에 좀 차트 쪽도 좀 더 오늘은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산 에틸, 그리고 초산 부틸, 정제 주정, 그리고 합성 주정, 무수 주정, 컬러 페이스트를 주된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좀 어려운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어려워요. 전방 산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딱 바로 여기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어디에 쓰이는구나라는 정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동사의 이제 시장 점유율도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산 에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는 이제 초산 에틸도 있는데 국내에선 유일하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일단 70%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초산 에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도료랑 그리고 인쇄 잉크, 점착제, 제약 등의 이제 재료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초산 부틸도 역시나 이제 동사 국내 순수 토종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동사가 또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인데 초산 부틸 시장 점유율은 47%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초산 부틸 역시도 이제 도료나 이제 용제 쪽 특히나 이제 여기서 비중이 큰 부분이 바로 전자 재료 쪽에 이제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외에도 이제 촉매라든지 피혁 가공 쪽에 우리 가죽 제품들 이제 가공에 좀 들어가는 화학 제품이다.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제 주정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시장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 전체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한 10% 정도 됩니다. 네. 정제 주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주의 주 원료입니다. 현재 9개의 주정사가 이제 시장을 이제 과점식으로 이제 나눠 갖고 있다 보니까 동사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전체 시장 점유율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정부에서 제조 면허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초산 에틸과 부틸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합성 주정이랑 무수 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65%에서 이제 80% 각각 차지를 하고 있는데 화공용이랑 의약용 그쪽에 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수 주정 같은 경우에는 좀 고순도 원료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는 에탄올 워셔액, 자동차 이제 들어가는 거 있죠. 에탄올 워셔액이랑 고체 그 연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점차 지금 수요처가 좀 다변화가 되면서 이 부분 역시도 성장 동력으로 조금 확장이 될 걸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지난해 실적이 좋아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도 실적 순항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봤을 때는 실적 변동이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잠깐 처음에 언급했던 그 중국 쪽 시장 이 이슈가 이제 가장 단발적인 테마로 보시면 안 된다고 네. 말씀드렸던 게 이 이제 시장 가격 자체가 원재료 가격 자체가 이제 초산에 대한 가격이 워낙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성장성이랑 수익성을 동사에 불어 넣을 걸로 올해 역시도 예상이 되는데 잠깐 작년도 실적 말씀드리면 2,560억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그 전년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20%에 대한 급성장이죠. 어떻게 보면 성장 수치가 상당히 20%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 쉽게 알 수 없는 후방 산업에서는 우리가 많이 잘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진율이 좋아졌다고 실제 작년도 매출에 그대로 반영이 수치로 찍혔습니다. 영업이익 285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 65%가 넘는 급격한 이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역시도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은 당연 좀 찍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방 산업 자체가 일단 폭넓고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자체도 지금 조금씩 그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라는 이제 분들이 계시다면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알코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늘 말씀드리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자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동사가 ENF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26% 갖고 있어요. 계열사로 이제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잠깐 말씀 못 드렸지만 컬러 페이스트를 이제 주로 이제 핸들링 하고 있는 기업인데 순수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분 가치만 600억 정도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 자산이 약 350억.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자산 가치가 의외로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랑 우리 토지 자산까지 좀 계산을 해보면 약 800억 정도가 잡히거든요. 순수하게 이제 계산을 좀 수치를 내보면 1,80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대? 조금 넘어가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순수히 지금 자리는 자산 자체만 보더라도 성장성과 수익성 다 배제하고 순수히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고려를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됐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상당하네요.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까지 따박따박 뒷받침이 돼주는 종목입니다. 수급 살펴봤더니요.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보컬님이셨던 것 같은데 기관 매도가 끝이 없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요거는 좀 발목 잡을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스몰캡에 대한 종목들이 기관들이 매도한다고 일단 그 잠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것 네. 같아요. 기관들이 계속 판다고 해서 이제 그 주가가 급락이 된다는 문제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기업 가치가 있는 종목들일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저가 매수는 계속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큰 손들이 나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시가총액 2천억도 안 되는 종목이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단순히 매도 수치가 우하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역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반면에 외국계 자금들은 올해부터도 그랬고 작년에도 하반기 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 쪽에서는 나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사의 전체 지분을 약 7% 넘게 갖고 있는 이제 국내에서 가치 투자 운용사로 좀 유명한 신영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7% 넘는 이제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치적으로 좀 접근했겠죠.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외국계 자금들이 현재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많이 들어왔고요. 이번 3월달에도 좀 그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이제 좀 오랜만에 좀 장대 양봉을 좀 기록을 했는데 차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잉아님께서도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음. 다만 수급이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팀장님께서 잘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차트로 한번 보죠. 그래서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 라인까지 봐야 되는지 주의할 자리가 어디인지 이런 것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익성이 기존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도부터 이 수익성까지 같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올해가 거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의 자리가 될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방송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먼저 월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시장에서 그 기업 재평가가 이루어진 게 2015년이에요. 매출 자체는 2천억이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이때 강하게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신고가 11,750원을 기록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거의 소외 상태였어요. 작년에 잠깐 진짜 중국 쪽 환경 규제로 인해서 잠깐 부각된 거 외에는 기업적인 가치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발산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잘 보시면 그 지지 라인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 7,000원대 좀 높게는 7,000원대 후반, 8,000원대 밑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지지 라인,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지지 라인 자체가 일단은 기업 자체가 성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7,000원대까지 밀린다면 그건 당연히 뭐 위에서 지금 들어갔을 때 뭐 손절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비중을 높여야 되는 시점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8,000원대에서 전후로 해서 조금씩 좀 분할적인 매수 접근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잠깐 일봉을 좀 보여드리면. 이번 주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어제 이제 좀 강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 시장이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자산 가치까지도 좀 부각이 된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지금 저항대가 단기 저항대가 8,700원에서 8,800원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 이제 뭐 8,000원대 밑으로 좀 초반에서 조금씩 이제 그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적으로 좀 중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8,7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굳이 제시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7,450원 정도 설정해 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분명히 좀 좋은 수익 성과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제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너무 자신감 있죠. 목표 주가 8,700원 중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만한 가격 라인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 알콜에 대해서 저희 살펴봤고요.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점수는 어디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실적 탄탄하니까요. 그리고 가격 저평가돼 있다 얘기 이슈가 왜 이렇게 짜요? 점수가? 일단은 뭐 테마로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슈 쪽을 조금 이제 낮게 잡았습니다. 그럼 네. 한국 알콜 이것만은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어떤 걸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젠 자산 가치보다는 수익성이란 성장성은 올해 단연 부각이 될 거예요. 시장이 지금 상승 모멘텀 자체가 부재된 상황에서 네. 분명히 이런 그 좀 가치 있고 알짜 스몰캡들의 향연이 올해 본격적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박자 종목 참 재밌었습니다. 한국 알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네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